자,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기관 대립형, 견제와 평을 통해 민주적,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 기관 대립형은 견제 균형을 위해 충실하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기관 구성 방식이 기관 대립형입니다. 둘째, 기관 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를 구성, 의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맞죠? 기관 대립형은 집행부의 의기구가 집행부와 의기구가 병존함으로써 이 기관 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비효율성을 줄 수 있는 장점이다. 이건 틀려있죠. 병존한다 그랬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 기관 대립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갈등과 어떤 대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지방의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방은 틀렸고 4.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이 없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다. 이건 장점입니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 이 문제는 재밌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 문제풀이 그거 5회분을 할 때 이 문제는 거의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음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6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 설계 당시에는 미리 얘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걸 타협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우연히 풀었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또 출제가 되는 여러분들도 행운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 교과서에서 자주 거론되는 질문은 아닌데 예전에 한번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타협 효과를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지문 자체가 최종 문제풀이 과정에서 언급됐던 지문이라 다행스럽게 운이 좋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답은 1번이다. 타협 효과.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이것도 풀었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 순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크게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 비용비는 할인율이 크게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 순 현재 가치라든가 편익 비용비 이건 할인율을 알 때 이 정책 평가 기준으로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 정책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순현재 가치는 물론이고 편익 비용비 기준은 할인율이 크게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둘째, 내부 수익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할 때 순 현재 가치 기준과 편익 비용비 기준은 할인율을 알고 있을 때 주로 적용되죠. 3.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 효과가 총 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맞고요. 비용 효과 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구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18 들어갑니다. 18번 문제 너무 간단하죠. 해설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정책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리 찍기법, 미리 찍기법, 브레인스토밍, 델파 기법 대표적이죠. 미국 랜드 연구소 바로 답이 나와야죠. 랜드 연구소 여기서 개발한 것으로 탑은 델파의 분석 바로 나와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 특정 주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 이걸 델파의 기법으로 하죠. 답은 1번.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정부 간 관계 문제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지방자치에서는 자주 출제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선을 보여서 약간 지역적인 내용도 보이긴 합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부 간 관계 모형.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기억, 로즈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의존한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둘째, 로즈는 지방정부는 법적 차원 또 재정적 차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 자원과 조직 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정한다. 이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바뀌어 있어요. 셋째, 라이트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불유형, 중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지방정부의 사무 내용, 중앙, 지방 간 재정관계,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넷째, 라이트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 데 비해 불형에서는 계층적이다. 이건 또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문제 19번이 조금 고민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3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 면에서 19번 문제, 이게 조금 난이도 면에서 좀 강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홀에 의해 제시된 정책 변동 모형으로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 변동 모형을 그렸습니다. 이걸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책지 연화 모형은 근본적 정책 변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요건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인데 물론 스리터 모형은 더더욱 아니죠. 이 설명은 그래서 정답은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처음으로 시험에서 반영됐어요. 9급, 7급 고시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데 처음 발견된 문제죠. 처음 제시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또 당황스럽던 문제가 20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출제된 지방직 국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칠 텐데 이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기본에 충실하고 문제 열심히 푸는 학생들이 역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거의 80% 이상이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뤄졌던 그런 유형이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